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1년, 그리고 결혼 생활 1년 만에 모든 걸 청산해버린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전 남편이랑 완전히 남남이 된 지는 벌써 3개월이 지나가네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전부 이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무슨 하소연을 하거나 응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날의 제 실수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반성문에 좀 더 가까울 겁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끔한 질책부터 현명한 조언들 부탁드릴게요. 저는 34살이라는 요즘 기준에 봤을 때도 여자로서는 조금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느덧 주위의 친구들이 대부분 시집을 가버렸고 심지어 3살 아래인 친동생도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가버리더라고요. 30이 될 무렵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결혼은 안 하고 남겨졌다는 불안감이나 초조함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애들 찾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원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술도 한 잔씩 하는 걸 낙으로 삼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먼저 시집간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남편이나 시가와 약속이 있다며 늘상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지 않다가 아이라도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이 저를 감싸는 겁니다. 사실 제가 20대를 거의 공부와 일에 전부 다 썼을 만큼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전문직이 목표였고 대학 졸업하고 딱 2년 만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중공기업 형태인데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실제 완전한 공기업보다 중공기업이 연봉이나 수당 측면에서 월등히 높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 비율이 저희 회사가 가장 높을 만큼 저 역시도 돈 잘 번다는 소리만큼은 자주 듣고 살았죠. 그리고 연애에는 딱히 관심도 없던 터라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죽어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회사에도 결혼하고 애 키우며 일하는 직장 선배 언니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승진이나 일에 대한 욕심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언제나 회사보다 가정이 먼저였고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도 집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일찍 퇴근하는 선배 언니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동기들 중에 제일 성과도 좋은 편이었고 나는 꼭 여성으로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좀 사는 편인데다가 저 혼자 일찍 자취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물론 연애를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진지하게 사귀는 것보다 그때그때 외로움만 달래는 용도였죠. 그러다 하루아침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갑자기 남자를 어디서 구해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여기저기 부탁했고 그렇게 만난 게 바로 지금은 남이 돼버린 전 남편이었네요. 사실 제가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거기다 여중여고 여대를 나온지라 뭔가 남자에 대한 환상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자 소개를 부탁할 때 제가 먼저 그랬어요. 성격이나 인품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그 외에 굳이 택하라면 능력보다는 외모가 좋은 남자가 좋겠다고 말이죠. 이상하게 전에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능력 좋은 남자라도 키 작고 외모가 별로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저를 두들 겹해주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앞서 반성문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무튼 전 남편은 여러모로 제 이상형에 아주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키가 185가 넘는 데다가 취미가 운동일 정도로 근육질에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다정한 말투며 가치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는 모습도 참 마음에 들었네요.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연히 능력적인 부분이었는데 전 남편의 직업은 바로 대형 키즈 카페에서 부매니저였습니다. 단순히 키즈 카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이면 바로 옆에 설치된 워터파크에서 안전관리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매니저지 월급은 300만 원 조금 안 될 만큼 전망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 애들을 보고 있으면 한 번에 다 풀린다는 그 말을 지금 생각하면 가증스러운 그 거짓말을 그때는 너무도 바보같이 믿어버렸네요. 오히려 이런 남자라면 나중에 누구보다 훌륭한 내 아이의 아빠가 될 거라는 헛된 기대까지 했다니까요. 지금이야 외모에 눈이 멀어서 어떤 모습이든 좋게만 해석하려 노력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전 남편만큼 완벽한 내 이상형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전 남편의 평균 수입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서울에 있는 노른자 땅에 작은 빌라를 제 명의로 한 채 구입해둔 상태였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남편의 연봉보다 제 연봉이 4배가 넘는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왜 결혼할 때 남편의 재정 상태를 크게 신경 안 썼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정해진 수순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빌라의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혼수 몇 가지만 남자친구가 해오면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된 거죠. 물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뜯어말린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남자에 미쳐서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심한 말까지 하셨는데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시간을 1년만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말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여하튼 시가 쪽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터라 저희 결혼할 때 1,000만 원 보태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뭐 남편이 혼수를 해왔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이 집에서 결혼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간살이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쓰던 세탁기를 드럼으로 교체하고 최신식 양문형 냉장고랑 텔레비전 정도만 해온 게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결혼 선물로 차까지 줬는데 한 3년 전쯤인가 대중교통 타는 게 지겨워서 외제차를 한 대 구입했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몰고 다녀보니 길도 너무 막히고 특히나 주차할 곳 찾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만 킬로도 안 탔으면 말다한 거죠 뭐. 아무튼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는 10년도 더 된 중고차였는데 저는 어차피 운전을 잘 안 하니까 남편 보고 타고 다니라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등신 같다고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이 남자에게 제 모든 걸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딱 이때만 해도 남편이 돈을 적게 버는 것 외에는 좋은 남편임과 동시에 훌륭한 아빠가 돼줄 거라고 굳게 믿었었고 제 앞길에 꽃길만 깔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현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처음 이유는 바로 시가 쪽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마냥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들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까지는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여유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인생을 즐기는 데만 온 식구가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봄이면 전국 팔도 꽃구경을 따라다니고 여름엔 펜션 잡고 보름씩 바다에서 놀지를 않나 작년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답시고 일주일 동안 남도 여행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그렇다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에다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그리고 가끔씩 알바식으로 공공근로 같은 걸 다니시면서 버는 돈이 전부거든요. 실제로 평소에 옷이나 신발이 낡은 게 안쓰러워서 몇 번이나 제가 새 옷이랑 새 신발 등을 사드린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돈을 모으려고 하거나 지금 상황을 바꾸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도 저렇게 속 편하게 살 수도 있구나 하고 말이죠. 뭐 저런 시부모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혼을 결심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나 시부모님 경제 사정은 알고 결혼을 한 거고 막말로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의지하는 것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실제로 짜잘짜잘하게 사드리고 챙겨드린 건 많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연들 속의 시부모님처럼 큰돈을 바라시거나 무리한 걸 해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이었죠. 결혼하고 몇 달은 좋았어요. 연애할 때 그 다정하고 겸손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자기 와이프가 돈 잘 번다며 주위 친구들에게 한턱 쏘는 횟수가 늘어갔고 자꾸만 매니저 일 때려치우고 직접 키즈 카페를 차리면 어떠냐면서 은근히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괜한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곳이나 꾸준히 잘 다니라고 단칼에 거절했고요. 돈은 내가 벌어도 충분하니까 지금처럼 집안일 잘하면서 성실하게 일만 하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이 남자의 치명적인 결함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군요. 하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제가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데 뒷좌석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그 외에 애기들 입에 물고 쭉쭉 빠는 거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 시점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키즈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찌어찌 차 안에 그런 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남편에게 그쪽 조기에 대해서 물어본 순간 너무 당황해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원래 촉이 빠르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을 했던 저는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카톡을 확인하려고 한 순간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어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자기 핸드폰을 뺏어서 벽에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의심할 수가 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힘으로 덩치 큰 남편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고 몰래 제 동생이랑 제부한테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참고로 저희 제부는 취미생활로 이종 격투기 선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제부까지 부른 거였죠. 남편은 제가 의심을 거둔 줄 알고 더 살갑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를 썼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뭔가 큰 잘못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윽고 동생과 제부가 왔고 저는 제부한테 남편을 제지해달라 부탁하고 곧바로 차로 갔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했는데 뭐 길게 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고 심지어 유부남이 된 이후로도 그런 만남들을 유지해 왔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상대 여자들이 전부 다 애기 엄마들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키즈 카페에서 일을 했던 이유는 애들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찾아오는 애엄마들 중에 골빈 여자들을 만나 즐기기 위함이었죠. 솔직히 글을 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남편 있고 애까지 있는 여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아무리 제 남편이 외모가 좋고 말솜씨도 좋다 한들 자기 애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심지어 제 차에 남겨져 있던 그 쪽쪽이의 임자였던 그의 엄마는 자기 애기를 뒷좌석에 놓은 상태로 남편이랑 더러운 짓을 했더라고요.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던 남편도 막상 자기 앞에서 블랙박스 영상들이 재생되니까 곧바로 태도를 바꾸더니 곧장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을 부여잡으며 끝까지 틀었습니다. 결국 모든 영상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있는 힘껏 올려버렸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도 총 3명의 여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했었고 당연하게도 그 세 여자들 모두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상대방 여자들도 킬킬거리면서 저 같은 여자 덕분에 지들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아주 저를 신나게 씹어대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네요. 일단 남편의 외도 사실은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몰라 제부랑 동생 보고 일단 저랑 같이 지내자고 부탁도 했죠. 당연히 남편은 그날 바로 집에서 쫓아내버렸고요. 시부모님한테서 바리바리 전화가 왔지만 전부 다 무시하고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이혼 분야에서 알아주는 변호사도 고용을 했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위자료를 뜯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남편 자식한테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더러운 짓거리를 했던 여자들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님 대동하고 남편이 일하던 키즈카페 사장을 찾아갔죠. 뭐 사장 말로는 자기도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하던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거기서 일한 지도 5년이 넘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사장이 그동안 전혀 눈치를 못 싸다는 게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속의 3명의 여자들만 누구인지 알려주면 당신 사업장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절할 시에는 키즈카페 문 닫을 때까지 진상을 부려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더니 딱 일주일 만에 남편이랑 바람 피운 3명의 애엄마들의 이름이며 나이, 그리고 연락처 및 주소까지 가져다 바치더라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전부 다 멀쩡히 가정이 있는 유부녀들이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3명 모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네요.
이혼 소송보다 상간녀 소송이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뭐 딱히 위자료라고 받긴 했지만 어차피 제 목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 바람 피운 걸 참고 넘어가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가정이 박살난 만큼 그 여자들 가정 또한 깨져야 한다는 게 제 목표였고,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세 여자 모두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아이까지 있는 엄마가 외간 남자를 만나는 건 여전히 비난받아야 하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 외간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다니 지금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을 만큼 저한테는 충격 그 자체네요. 그렇게 약 3개월 전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8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짧은 결혼 생활이라 남편은 말 그대로 빈몸뚱이만 남게 되었죠. 남편에게 돌려받은 차는 그냥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 안에서 벌어졌을 온갖 더러운 짓들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그 차를 다시 탈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완벽한 돌싱이 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쫓기다시피 한 결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말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하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봤자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 다시는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미친 짓은 없을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나랑 내 가족 행복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려고요.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등신짓 하지 말라는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